안양의 이것저것을 소개하는 비바 안양입니다.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손품, 발품 다 팔은 후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. 그럼 집을 사겠다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겠죠?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절대 안 되겠죠? 그런 실수가 없도록 중도금, 잔금을 잘 치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계약금을 치르고 난 후 중도금은 통상 1주 내지 2주 후입니다. 일단 중도금을 치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. 어떠한 사정이 생겨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고 집을 산 사람은 자신이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집을 산 사람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면 중도금 날짜를 빠르게 잡아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. 위와 같은 경우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 집을 판 사람이 잔금을 안 받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때는 집을 산 사람이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해서 집을 넘겨받으면 됩니다. 하지만 소송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.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? 이와 반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집을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 집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아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지 지켜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. 예로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아파트 값이 계속 내릴 때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중도금 날짜를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. 이미 계약했으니 아파트를 산 사람이 설마 계약을 해지하겠느냐는 생각에 중도금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이죠. 그런데 계약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친구는 아파트를 판 이후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친구들에게 팔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계약 해지라니 그야말로 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물론 산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했으니 돈을 벌기는 했지만 내린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. 잔금은 통상 중도금을 치른 날로부터 2주 내지 3주 후입니다.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아파트라면 대출 가능 금액을 알 수 있지만 빌라나 일반 주택은 은행에서 감정한 후에야 대출 가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반드시 계약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잔금을 실수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. 만약 집을 산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잔금을 제 날짜에 치르지 못하면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.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은 자신이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긴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. 대체로 계약금은 매매 가격의 10%를, 중도금은 매매 가격의 40% 이상을, 잔금은 매매 가격의 50% 이하를 지불합니다.